직장을 어떻게 갈 것인지 고려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영상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는 두 번째 영상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앞선 영상에 이어서 제 경력상 면접 전형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애초 연봉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고 두 편의 영상으로 마무리하려 했는데 제 열정이 넘치는 나머지 영상이 또 늘어나야 할 듯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이 일이 맞을까 맞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내가 힘든 일을 해보면서 내가 앞서서 했던 일과 비교해보면 그 일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가 궁금했었고, 또 다른 업무, 다른 직업 분야가 궁금해서 좀 힘들만한 직업을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아시겠지만 주황색의 택시가 있습니다. 그 법인 택시를 운전을 했었고,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 그 근무를 하다 보면 이제 12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을 어떤 이유로 선택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직업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직업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임상병리사를 선택하신 게 사실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입사를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기 위해서 면접 과정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면접의 경우는 저희 경우는 전용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서류 면접을 합격을 하실 거고, 그러고 나면 인성검사라고 해서 병원에 오셔서 그 서류 면접을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 간단한 검사를 치르는데, 실무지 면접을 바로 다음 진행을 합니다. 실무지 면접을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5분의 그 실무진 그 면접관들께서 계시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들어가면 인사를 합니다. 5명이서 저는 들어갔었고, 저보고 인사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인사를 드렸었고, 그러고 나면 착석을 하는데 그 네모난 박스를 하나 가지고 오십니다. 그 안에 보면 그 번호가 적힌 공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5명의 그 면접 참석자들이 그 번호가 적힌 공들을 뽑게 되고, 나중에 실제 실무로 들어오신 저희 진단검사역과 팀장님께서 그 번호에 맞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집에 다른 백오피스에 계시는 그런 직원분들께서 저희 쪽에 공통된 질문을 던지시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 질문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을 합격을 하시고 경영진 면접에 가시게 되면 이제는 과장님급의 직원분들이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그 앞쪽에 화이트보드를 준비해 두시고 여러 가지 검사 항목들을 적어 놓으셨고, 그러면 그 검사 항목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어야 그 순서가 맞는 순서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때는 그것도 뒤에 자세히 적어놨고, 그러고 나면 그 자리에는 병원장님을 포함한 직급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또 같은 공통된 질문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사장님 면접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면접 과정이 길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서류 면접은 어느 병원이나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인성검사도 그냥 잠깐 방문하셔서 사실 뭐 한 2시간 정도 그런 앞에 무슨 IQ 검사를 하듯이 그런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뭐 부담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실 거고, 실무진 면접과 경영진 면접을 통과하시고 나면 이사장님 면접 같은 경우는 1대1, 그러니까 1배수로 합격을 시킵니다. 이사장님 면접은 본인 혼자 올라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특출나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 앞에서 점수를 깎지 않는 이상 합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최종 합격 발표가 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총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고, 지금은 한 달 정도로 좀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면접을 보러 가실 때 각 병원 홈페이지에 핵심 가치 정도, 비전 정도는 다 파악을 하시고 가셔야 될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하셨고, 그 가치를 보시고도 그냥 달달 외울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까지 알고 가셔야 대답을 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냥 그분들이 단순히 네가 외웠는지 외우지 않았는지를 보고자 하는 부분은 당연히 아닐 것이라는 걸 선생님들, 그 앞에 계시는 그 재학생분들께서도 아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교대 근무 같은 경우는 진단검사학과 소속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이제 겪어야 될 근무 기간입니다. 그걸 이제 하게 될 텐데 힘들진 않을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난한 질문이고 그걸 잘 대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임상병리사라는 직업,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경력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던 것이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 직업 자체가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한 직업이 필요한 직업인데, 그 본인 경력이 굉장히 활동적인 직업과 어울린다, 이게 반박할 내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지금 꼼꼼함과 세심함이라는 단어로 질문을 하셨지만 뭐 여기서 제가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앞선 병원에서의 제 경험은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 다시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본 노력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면접관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인 경력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조금 비판적이진 않지만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를 한번 해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래 세 줄은 그 실무 관련된 질문인데 배우실 겁니다. 내부 정도 관리, 외부 정도 관리에 대해 아는 것을 설명하라. 사실 진단검사학과이든 다른 곳이든 간에 장비를 다루는 그런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비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장비가 얼마나 신뢰도 높은 값을 재현성 있게 나타내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알 수 있는가? 내가 결과를 내보고 이게 신뢰도가 있네, 뭐 재현성이 있네 라는 것은 눈으로만 보고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내부 정도 관리와 외부 정도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부하시고 있는 내용들을 정의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의를 가지고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지 나만의 생각으로 꼭 대답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파라렐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잘 알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는데 시약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 시약을 사용을 하면 공장에서 시약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또한 이 시약을 제대로 제작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 1일까지 검사를 할 때 사용했던 시약이 있는데, 그 시약이 이제 재고가 끝이 나서 다음 시약으로, 같은 시약이지만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시약을 이게 똑같이 검사 결과가 나올 건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검증을 할 때 필요한 것이 파라렐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책에 보시면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 정의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만의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존액,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아실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무진에 제가 받았던 그 질문들이고, 여기까지 두 번째 영상을 끝내고, 다음 영상에서는 경영진 면접의 내용과 제 연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